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역시 교수님이시다. 알고 계신데 알고 모르는 척 하시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역사 얘기를 듣는 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저 졸업 학점이 1.2예요. 네? 그치만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문자 잡학사전 시즌2 진행을 맡은 조정식입니다. 자, 시즌2를 저와 함께 해주실 문자 잡학 박사님들 함께 나와 계십니다. 먼저 나를 두고 이집트 문자를 논하지 말라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유성환 교수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즌 1에 이어서 이번에도 함께하게 된 유성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김동현 대리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평소 이분의 박학다식함에 반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뭐 러시아어야 이제 모국어니까 당연하고요. 그리고 한국어, 영어까지 접수를 하셨고 일상 대화만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뭐 법정, 의료, 동시 통역까지 가능한 정말 뇌생남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시고요. 말 그대로 언어 천재죠. 오늘 꼭 함께 하셔야 될 벨야코프 일리아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 컨텐츠만 보시면 어디 가서 어떤 그 문자 박사는 아니어도 이제 문자 학사나 오늘 함께 하면은 되게 좀 문자 학사 소리는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네. 학사 이상. 아, 그래요? 학사 이상. 자, 이렇게 뭐 도서관에서도 또 특히 뭐 요즘은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문자를 많이 접하고 사는데 늘 우리가 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오히려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문자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저희가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은 휘발성이 있으니까 금방 사라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문자는 저희가 기록하게 되면 이게 남아있기 때문인데 한날에 뭐 중요한 사항이나 좀 정치적인 사항을 이제 전달을 하려면 직접 가서 말을 해야 되면 좀 수고로움도 있고요. 또 사람께 거치다 보면은 좀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문자로 발명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리고 통치 기반으로 튼튼히 다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문자에서 논리가 생겼고 그로부터 이제 문화가 발생됐고 또 문명까지도 꽃피우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작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회사를 다닐 때는 그런 거를 잘 몰랐는데 이 퇴사라고 보니까 했더니 이 계약서. 문자 얘기죠. 문자라는 게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빠질 수가 없었겠구나. 어떤 예. 그 약속에서도 그죠? 그렇죠. 예. 문자는 확실히 인류가 좀 필요해서 만들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DNA 안에 뭔가 기록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초기부터 동굴이나 이런데 꼭 이제 문자는 아니더라도 뭐 벽화라든가 뭐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게 아마 그런 걸 반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도 뭐 지금 뇌 깊은 곳 해마가 약간 꿈틀거리는 게 옛날에 들었던 어떤 그런 단어들, 뭐 동굴벽화 그리고 라스코 동물벽화 뭐 이런 것들 좀 그런 걸 배우셨어요? 저요 봤던 기억이 조금 나는 거죠. 라스코 동물벽화 이런 맞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쇼베 퐁다르크나 아니면 라스코 이런데 이제 동굴 벽화들이 있는데 그려진 시기는 아마 이제 후기 구석기 시기쯤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오래된 거예요? 한 3만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오래됐는데. 네. 그리고 또 이제 라스코 동굴에는 또 컬러가 컬러로. 빨강색, 검정색, 노랑으로 채워놓은 말이나 사슴, 들소 3만 년 전에 볼 수 있었던 그런 동물들이 100개 정도 꽉꽉 그려져 있다고 해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림으로 찍잖아요. 네, 탁본 하듯이. 탁본 탁본. 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샤먼들이 의뢰를 하던 장소이다 보니까 네.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염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교수님의 말에 좀 힘이 실리는 건 사실이지만 뭐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모르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주류의 학설이긴 하죠. 그래요? 네. 그럼 이게 주류의 이게 학설이군요.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에서도 문화유산 중에 네. 그 울주군에 있는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라든가 아니면 천정리 각석도도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문자 얘기를 하면 저도 빼놓을 수 없는 유적이에요. 이제 그림이 이제 문자로 이해되는 과정이 어떻게 말하면 한 화면에 좀 담겨 있는 유물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천정리 각석이 기원전 4,000년 전부터
기원은 935년까지. 즉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우와. 그림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요?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나 동물을 좀 점찍듯이 쪼개서 이제 새겼다면, 청동기 시대에는 이제 기하학적인 무늬가 더해졌고요. 통일신라 시대로 가면 요즘에 저희 약간 방명록 남기는 것처럼 그쵸. 누구 왔다 감, 오. 화랑 누구 왔다 감, 그거는 이런 기록도 뭐 있습니다. 네. 중고등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맞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쭉 인간의 DNA에 들어있는 네, 그죠? 맞습니다. 어,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네, 네, 맞습니다. 오. 문명의 시대를 연 좀 대표적인 고대 문자 뭐가 있을까요? 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네. 이 문제를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가장 어렵던 문제이기도 하죠. 이- 어떤 문제인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이제 교과 과정에 이제 나오는 걸로는 네.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그죠? 맞습니다. 그렇죠. 약간 비슷한데 네. 바로 이제 수메르인들의 쐐기 문자입니다. 어. 기원전 얘기고요. 기원전 3,500년 무렵부터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 그런 이제 문명이 발명했는데 그 이게 왜 쐐기 문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강 주변이니까 진흙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진흙으로 바로 점토판을 만들고 강가에서 많은 갈대로 문자를 기록한 곳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대로 그린 선이 쐐기 모양이기 때문에 이제 쐐기 문자 칭해지기도 합니다. 갈대가 연필 역할을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쐐기 문자가 중요한 것은 바로 선형 문자라는 거고요. 대상의 모습과 이제 상관없이 선으로 표현하면서 글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회계 문서에서 많이 오. 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전표 뭐 이렇게 쓰고 뭐 장부 같은 장부 네, 네. 적듯이 그러니까 그때도 결국은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기록해놓고 그죠? 그렇죠. 저희가 뭐 지금 쐐기 문자 이야기를 좀 하니까 유성환 교수님도 좀 이제 참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해주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저는 뭐 전공이 이집트학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상형 문자. 부르는 문자를 이제 이제 사실 뭐 문자, 네. 고대 문자면 사실 상형 문자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쐐기 문자는 이제 점토판에다가 이렇게 천필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형식인데 네. 이집트인들은 이제 초기부터 파피루스라는 종이 재질을 파피루스. 사용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저희 이렇게 옛날 이집트 문화 다루는 영화들 많잖아요. 예, 예. 거기 보면 이제 상형 문자들 많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거 이제 영화 보다가 읽을 수 있으세요? 읽긴 하는데요. 네. 대부분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들을 써.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 그런 그런 게. 데서도 약간 좀 엉터리로 써 있는 경우들이 좀 있군요. 거의 다가 거의 다가 네. 엉터리로 써 있어요. 글자가 이렇게 몇 종류나 글자가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박사님이시니까 1000개는 다. 네, 그렇죠. 상형 문자 아는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상형 문자 얘기를 좀 더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제 정식 용어는 성강 문자라고 성강 합니다. 문자. 이게 이제 성스럽게 새겨졌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음. 주로 신전 아니면 왕묘 아니면 이제 귀족들의 분묘 이런데 이제 정자체로 새겨졌기 때문에 뭐 이제 왕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성강 문자로 이제 최초로 일종의 이제 텍스트가 형성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소위 말하는 피라미드 텍스트. 피라미드 텍스트. 라고 피라미드에 할수 있습니다. 적혀 있는. 일종의 이제 장례 주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왕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기 위해서 이제 새겨놨던 주문들인데 네. 이제 피라미드 텍스트가 중요한 게 이것이 이제 그 문자라는 것이 언어를 완전히 재현하는 이제 그런 것의 이제 거의 첫 번째 사례다. 이집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상형 문자가 알파벳의 원조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예.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집트 옆에 이제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네. 시나이 반도에 그 세라빗 엘 카딤이라고 하는 광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터키석이라는 보석 같은 것도 이제 채취를 하고 그러는데 그 세라빗 엘 카딤은 광산이다 보니까 힘든 곳이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이집트인들하고는 다른 언어를 쓰는데 이집트인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차용을 해서 쓰면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복잡한 상형 문자 체계를 가지고 와가지고 간략하게 음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문자의 수가 한 30개
미만으로 확 줄어드는 그런 문자 체계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게 진짜 사실이었군요. 네. 알파벳도 이제 상형 문자에서 나왔고 네. 상형 문자에서 이제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자들도 파생이 좀 많이 된 거죠. 그게 이제 페니키아라는 곳으로 이제 전수가 돼가지고 근데 페니키아인들은 이제 지중해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교역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니까 거래 내역을 그냥 빨리 쓸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하니까 이게 이제 알파벳이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쪽은 그리스 쪽으로 가서 그리스 알파벳, 로마 알파벳이 되고 다른 한쪽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히브리어 알파벳, 그다음 아랍어 알파벳이 되고 그다음 이것이 이제 인도나 이런 데까지 이제 다 영향을 미치게 됐죠. 야,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저랑 일리아 씨는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데 김동현님도 잘 듣는데 그 느낌이 아무래도 문자박물관에서 오셨다 보니까 네. 다 아는 내용 여기까지는 그죠? 네, 말씀해주신 게 약간 체크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는 느낌도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전시랑 맞는 내용인지 그리고 워낙 박물관을 많이 다니셨으니까 네. 이제 혹시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려고 막 시동을 걸고 계시는 아니요. 아니 근데 이집트 문자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좀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뭘까요? 이집트 성강 문자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네. 아무래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된 사건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이교도의 소위 말하는 이교도의 신전들을 다 폐쇄하라는 그런 명령이 이제 황제로부터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역시 교수님이시다. 쪽지 시험을 또 중간중간 또 이렇게 또 다 챙기시다. 예. 쪽지 시험. 자, 기원후 394년 8월 24일. 굉장히 문자 역사에서 중요한 날인데 무슨 날이었어요? 정식? 예. 그럼 보통 이제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신전이 폐쇄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역시. 신전이 폐쇄된 날. 아닙니다. 그러면 일리아? 예. 기독교가 국교로 선포된 날? 아닙니다. 알고 계신데 알고 모르는 계신 척 하시는 근데 모르시는데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네, 정답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 제가 394년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집트 성강 문자가 맨 마지막으로 최후의 성강 문자가 새겨졌던 해가 394년. 그러니까 이제 신전을 폐쇄하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좀 약간 항전하는 느낌으로 네. 좀 쓴 거군요. 아마도 이제 좀 있다가 이런 문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졌을 거라는 거를 직감했던 것 같아요. 야, 재밌네요. 이 학생들이 재밌겠어요. 아닐걸요? 네. 아니 학점만 포기하면 이게 사실 역사 얘기를 듣는 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저 졸업 학점이 1.2예요. 네? 잘하는 그치만 수업은 열심히 들었어요. 시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김동현 대리님이 네. 또 문자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네. 전설 속에 좀 오랫동안 비밀로 묻혀져 있던 좀 문자를 소개드릴까 하는데요. 저희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이집트 문자나 쐐기 문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나 이제 무덤에 좀 기록이 많이 남아 있어서 비교적 되게 발견이 쉬웠는데 이 문자는 이제 한동안 되게 전설로만 이게 바로 이제 황한 문명의 은나라 또 상나라라고도 하는데 이 갑골 문자. 저 또 뭐 이제 네. 그 공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했기 때문에 이 거북이 등껍질에 네. 새긴 그 문자 맞지 않습니까? 네. 거북이 등껍질에 새긴 것도 있는데 또 뼈에 새긴 것도 그래서 통칭을 해서 갑골문이라고 한대요. 네. 근데 거북이 등껍질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북이 네.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에 새긴 게 아니라 안쪽에다 새긴. 아니면 이제 배껍질 쪽에. 어떻게 처음에 발견했대요? 이게 발견된 게 되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19세기 말로 1899년 이제 베이징으로 많이 멀지 않은 거. 그렇게 멀진 않죠. 네. 베이징에 살던 이제 한 관리가 그 당시 이제 풍토병 말라리아로 되게 이제 아파하고 계셨었대요. 그 당시에 용골이라고 해서 약간 뭐 용의 뼈 이런 게 용의 쓰면 이 감염병에 되게 잘 낫는다라는 그 뭐랄까요 민간 신앙 뭐 소문이라고 할까요? 그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인데 용의 뼈라고 해서 그걸 약을 줘요. 네, 그게 이제 약간 지금에 밝혀진 게 이제 갑골
문이었던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게 새겨져 있는 거북이 등껍질이면 진짜 옛날 그 거북이 등껍질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거를 네, 약으로 그랬던 것 쓰려고 같습니다. 그렇게 막 팔아도 되나? 그렇게 오래된 걸? 옛날이니까. 옛날이니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용골이라고 하면서 사기지 사기. 그러면은 그 갑골 문자에는 보통 어떤 게 써요? 저희 점을 치려고 이제 문자를 새기고 그 껍질을 불태우면 이제 흐르는 불타는 방향대로 그 점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주문이구나 주문. 저희가 약간 어느 곳을 걸을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겠죠. 네. 이 옆나라를 침범을 할까, 전쟁을 일으킬까, 아니면 지금 이 왕비가 임신한 게 아들인가, 나의 시레이우스나 아들인가, 아니면 올해는 무슨 곡식을 심을까. 되게 작은 일부터 나라에 관련된 큰 일까지. 처음이네 처음. 굉장히 그 나라 그 운영을 굉장히 개판으로. 아무래도 괜찮은 거예요? 당시로서는 아마 최첨단의 어떤 그런 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약간 뭐 챗 GPT처럼 좀 이렇게. 맞습니다. 그쵸. 네. 지금 도 생각보다 좀 꽤 알죠? 제가. 많이 아시는데. 네.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문자의 역사에서 진짜 아주 극초반의 얘기들을 했는데 네. 한 2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이렇게 쭉 다 다루려면은. 네. 자, 오늘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네, 문자 잡학사전. 네, 정말 그 무엇보다도 쓸데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제가 나중에 어디서 좀 썰풀 기회가 있으면 좀 한번 좀 풀어봐야겠다. 아는 척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되게 값진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더 재미있고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문자 이야기로 저희 4명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빠이빠이!